지난 시간에 여러 가지 방정식 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눴었지. 여러 가지 방정식을 하는데 이게 이제 첫 번째 배웠던 건 우리가 이제 그 고차 방정식, 고차 방정식을 정리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3차 이상의 방정식을 했었고, 얘를 풀어가는 방법들이 이제 기본적인 거는 인수분해야.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데, 얘를 공식을 쓸 거냐, 혹은 이제 그 인수정리를 써서 인수정리를 쓴 후에 조립제법을 쓸 거냐, 조립제법을 쓸 거냐, 이렇게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 그 좀 복잡한 식으로 가서는 우리가 치환을 하거나 혹은 우리가 이제 보기차식들을 다뤘었고, 보기차식 이것도 이제 인수분해 일종이었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상반 방정식을 배웠어요. 상반 방정식. 그래서 이것들을 푸는 것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리를 했었고요.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제 얘네 활용인 거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차 방정식을 풀어서 접근을 했었다.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정리했던 내용. 그렇죠? 숙제하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배울 건 두 번째는 여러 가지 방정식의 두 번째는 우리가 연립 방정식인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 과정 연방을 그때 처음 배웠죠. 처음 배웠었고, 뭐 중등 때 1학년 때도 알게 모르게 연방이 좀 섞여 있었어. 함수식 배우면서도 계속 있었고요. 연립 1차를 배웠었는데, 우리 이제 고등 가서는 이제 연립 2차까지 확장을 할 거.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우리가 다뤘으니까 연립 2차 방정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 건데, 단순히 이제 문제의 유형을 우리가 좀 구분을 좀 해주면은 1차식하고 1차식과 1차식을 연립했던 게 얘가 이제 중학교 2학년 1학기에서 했던 것들. 가간법을 쓰거나 대입법을 썼었지. 좀 쉬운 예로 하면 x 더하기 y가 4고 뭐 x 빼기 y가 뭐 2다 이러면은 두 식을 더해서 2x가 6이고 x는 3이고 x가 3일 때 y는 1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간법을 이용했던 거 풀었던 거. 그렇죠? 혹은 뭐 대입법을 쓴다 그러면은 얘를 y에 대해 정리해서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고 그 값을 다시 넣어주게 되면 얘가 2x 빼기 4가 2니까 2x가 6이고 x가 3일 때 3을 다시 대입해서 y 꼴 1입니다. 이렇게 풀었던 게 이제 대입법이요. 그렇죠? 이게 이제 중등과정 때 했던 것들. 연립 1차. 연립 1차를 했고요. 이제 우리가 연립 2차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주로 많이 쓸 거는 이제 대입법을 쓸 거야. 대입법을 쓸 건데, 우리가 두 번째 유형에서는 우리가 이제 연립 방정식에서 1차식이 있고요. 1차하고 2차로 우리가 연립을 할 텐데 기본적인 우리가 베이스의 생각은 여기서 올 거고요. 2차 연립 방정 푸는 거. 일어나. 내 말투가 너무 졸리냐, 종이야? 아니야? 졸리긴 한 거 같아. 재지는 소리를 낼까? 일어나라고! 그만 자! 1차식을 2차식에 대입, 1차식에 2차식에 대입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생각이야.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식으로 한번 써보자. x 더하기 y가 4가 있어요. 얘가 있고요. 그리고 또 x제곱 마이너스 뭐 3xy 그리고 플러스 뭐 그냥 y제곱 막 이런 게 있을 때, 아니 아무 숫자나 넣읍시다. 7로 막 넣었어. 막 넣었을 때 얘를 연립해서 풀으래. 풀으라 그러면 얘를 y에 대해 정리한 식이 y 꼴 마이너스 x 더하기 4죠. 이 값을 y 자리에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x에 대한 몇 차가 나와?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지. 그렇죠? 얘는 아마 1차가 나와. 2차식 나와. 2차식 나오겠어요. 대입을 하게 되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를 넣고요. 거기다 y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x 더하기 4의 제곱을 넣으면은 얘가 뭐가 돼? 얘를 정리했을 때 x에 대한 2차식이 나오겠죠. 그 2차 방정을 풀고 x 값 구하고 y 값 구하면 되겠죠. 그렇죠? 뭐 이런 형태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거다.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은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서 풀 거다고요. 세 번째 형태는 이제 1차, 2차, 1차, 2차 했죠. 뭐 마지막 나올 건 2차, 2차밖에 없겠지. 2차식하고 2차식 우리가 연립을 할 거야. 그럼 2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야. 이런 경우들은 예를 들면 이런 문제들.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2y제곱 이꼴 0이라는 식이 있고요.
뭐 아까처럼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25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런 게 있다라고 치면은 여기서 얘를 연립한다라고 했을 때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x 빼기 2y랑 x 빼기 y로 인수분해를 해서 우리가 풀 수 있겠죠. 이제 이렇게 풀었을 때 여기서 나오는 형태가 첫 번째 경우에 x가 2y 꼴로 해서 1차식이 하나가 나올 거고 여기서 0이 되는 값에서 두 번째 경우에 x 이꼴 y가 나오겠지. 이 두 개를 여기다 대입을 해주게 되면 x제곱 더하기 x 대신에 2y를 넣으면은 4y제곱 더 y제곱이니까 5y제곱이 25. 그러니까 y 값이 뿔마 1일 거고 그때 x 값은 2배가 될 거니까 뿔마 2가 될 거예요. 이런 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x 이꼴 y를 그대로 대입하면은 2y제곱이 25니까 y제곱이 2분의 25 y는 2분의 5루트에다가 뿔마가 붙은 형태. 그때 x하고 y가 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2분의 5루트 이꼴로 해서 이렇게 해서 두 쌍이 나오겠죠. 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1차식을 2차식 대입인데 2차가 나오면은 이 2차식에서 1차식을 만들어내야 되겠지. 됐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교육과정에 들어가 있는 연립 2차 방정식. 그렇죠? 여기까지인데 이게 예전에는 이제 요 세 번째가 좀 유형이 세 가지로 나뉘었었어. 방금 첫 번째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1차식을 찾는 거.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2차식에서 1차식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서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푸는 거랑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우리가 2차항을 소거하는 거. 2차항을 소거할 건데 얘는 소거가 안 돼. 보통은 어떤 문제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에다가 플러스 2x 더하기 3y 뭐 이런 게 7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 x제곱 더 y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빼기 4y 이꼴 9야 이런 게 있으면 이 식을 빼게 되면 어떻게 돼? 얘가 사라졌어. 그럼 1차식이 나오겠지. 그래서 2차항을 그러니까 두 번째가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 2차항을 소거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바로 1차식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어떤 경우가 될 거냐면은 2차항이 섞여 있어. 여기에 만약에 플러스 2xy 뭐 이런 게 섞여 있단 말이야. 얘를 직접 소거할 수가 없지. 이런 게 소거할 수 없는 경우는 맨 마지막 공에 3차항을 소거해 보는 거야. 그러니까 3차항을 소거하고는 xy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그걸 내림차순을 정리해서 인수분해를 해서 요 식을 찾는 방법.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왜 빠졌냐면은 이게 이제 그냥 연상 과정이야. 가간법이랑 대입법을 섞어서 쓰는데 2차항을 소거하거나 3차항을 소거하고 1차식을 찾는데 이게 뭐지? 문제 퀄리티에 비해서 약간 연산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교육 과정에서 얘는 빠졌지만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이제 원방 풀 때랑 나중에 다 이런 거긴 해. 원방에서 연립방정 하면은 2차항 소거 이런 거에서. 그래서 뭐 이렇게 해서 풀릴 거던데 어쨌든 우리가 교육 과정에서 인수분해 통해서 1차식을 찾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연립 2차 방정식 푸는 방법. 풀이법이 되겠죠. 풀이법이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네 번째 유형은 네 번째 유형 같은 경우는 연립 2차 방정식에서 대칭식이 있어요. 대칭식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 이제 x 더하기 y하고 x, y를 우리가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x 더하기 y가 5고 x, y가 4야.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x에 대한 t에 대한 2차 방정식 두 분의 합이 5고요. 곱이 4인 2차 방정식의 형태가 돼서 t-1하고 t-4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x가 1일 때 y가 4거나 혹은 x가 4일 때 y가 1인 그런 식이 될 거예요. 같이 될 거다. 그래서 합과 곱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단순히 이렇게 나온 대칭식 말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예를 들어서 뭐 25고 그때 이제 x 곱하기 y가 뭐 10이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맞죠? 이런 거를 푼다 그랬을 때 얘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x, y 소거해서 풀 수가 없는 게 얘도 2차, 얘도 2차야. 인수분해가 안 되지. 그럼 상수항을 소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숫자가 커져요. 승원이 앞으로 올까? 앞으로 올까? 앞으로 올까? 밤에 뭐해? 오늘? 그냥 잠만다? 딴 건 안 해? 게임을 한다던가 핸드폰 한다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그렇지 않아? 서인이 학교에서 자냐? 저요? 자 안 자? 저는 잡니다. 근데 이제
주요 과목 시간에 안 되고 약간 산문 이런 시간에 잘. 자기 자. 네. 태경이는? 맞아. 학교에서 자. 수업 시간에? 아니 물어보는 거야. 국어 시간이 너무 재미없어서 역사 시간이 가은이는? 안나요? 정민이는? 지은이는? 성원이는? 그 약간 그 뭐지? 중학교 때까지 쌤이 잔 적이 없구나 학교에서. 고등학교 때부터 좀 약간 적당히 굴러서 자긴 한것 같아. 피곤하니까 그렇긴 한데 이게 약간 앉아서 자는 게 습관이긴 하거든. 이게 약간 스킬이야. 앉아서 잡은 사람이 없으면 학교에서 잡은 적이 없잖아. 앉아.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학교에서 잠자는 게 이제 약간 뭐라 그러지? 습득이 돼. 이게 자치네. 그러다 보면 이제 되게 학교에서 자는 게 너무 편하다는 거지. 아. 근데 보통 남자애들이 되게 많이 자는 거는 그냥 여학생들 마찬가지인데 그냥 성장기 때 호르몬 때문에 그러기도 하는데 약간 보통 생활 패턴 때문이기도 하거든. 좋은 건 운동을 좀 꾸준히 좀 적당히 하면은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 그 학교에서 좀 깨 적당히 너무 많이 하면 너무 피곤하고 그 공부할 거면 생활 조절 좀 하긴 해줄 거야. 그 공부해야 될 때하고 쉬어야 될 때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에 이제 계속 잠을 자면은 그럼 또 쉬어야 될 시간에 또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리듬이 깨지고 피곤하기만 하고. 학원에서 어차피 이 시간 공부하기로 온 거니까 좀 깨려고 애를 좀 쓰면 좋겠네. 이렇게 얘 문제 들어볼게요. 얘를 풀 건데 얘를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이 세 가지 방법을 풀 수가 없단 말이야. 그럼 얘는 이제 곱셈의식 변형이면서 얘를 좀 바꿔볼게. 얘를 좀 바꿔보면은 얘를 x 더하기 y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xy 꼴 20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겠지. 맞아? 그럼 이 상태에서 뭘 치환할 거냐면 x 더하기 y를 a로 치환하게 되면은 a 제곱에서 얘는 12죠. 10이니까 a 제곱에서 마이너스 24를 한 게 25. 그럼 a 제곱이 뭐가 될 거냐? 49가 되겠지. 맞아? 그래서 a 값 x 더하기 y가 a인데 그게 7이 되거나 혹은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7이 되거나. 그죠? 곱해서 12가 될 거니까 얘랑 얘를 연립해서 풀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보통 이제 대칭식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하고 보통 x 곱하기 y를 우리가 다시 치환을 해줘서 요거 두 개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고 연립해서 풀 거야. 그렇죠? 이런 것들도 하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에서 푸는 방법들이 앞에서 세 개가 이렇게 세 개가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고요. 대칭식 같은 경우는 x 더하기 y랑 xy를 치환해서 식을 정리해서 연립 2차로 풀 거다. 이게 좀 번거롭긴 해요. 번거롭긴 한데 이 형태로 풀리는 문제들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면 얘랑 얘처럼 그 정수나 자연수로 떨어지게끔 나와. 그리고 3 또는 4 혹은 얘가 마이너스 3 또는 마이너스 4 자리가 바뀌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약간 딱 값이 직관적으로 떨어지게 나오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요 A하고 B값까지만 정리하는 과정까지 연립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딱 안 떨어지면은 뭐 그 내용씩 써도 되고 그렇게 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연립 2차는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연립 방정식인데 보통 연립 방정식이라면 문자가 두 개야. x하고 y가 두 개 있으면은 식이 두 개가 있어야 되죠. 이게 교육 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문자가 세 개면 식이 세 개가 필요하고 만약에 문자가 네 개 있으면 식이 네 개가 필요하고 그렇게 연립을 할 수 있는 거. 만약에 보통 우리가 문자가 세 개인 거를 풀면 뭐 2x 더하기 3y 플러스 z 이꼴 뭐 7이다. 그리고 3x 더하기 4y y 마이너스 z 이꼴 뭐 8이다. 뭐 이런 게 있으면 두 개를 연립해서 z를 소거하고 두 개를 연립해서 z를 소거하고 문자 두 개짜리를 다시 연립해서 풀고 만약에 문자가 네 개야. 네 개씩 있으면 연립하고 연립해서 문자 세 개, 문자 세 개, 문자 세 개 연립하고 연립해서 문자 두 개, 문자 두 개 연립해서 해를 구한다. 그렇죠? 문자가 많아질수록 과정이 많겠지. 많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문자 세 개까지가 교육 과정 들어 있다가 약간 이것도 마찬가지 연산이 너무 노가다다. 그래서 문자 세 개인 걸 뺐어. 그래서 예전에 이제 뭐지? 그 2차 함수 10 구하기 할 때 일반형 구하는 식에서 A, B, C를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로 줬냐면 0,8 이런 걸 줘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y가 있을 때 0 넣었을 때 8이 되는 거. 0 넣으니까 c 이퀄 8로 그 y좌표 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게 주고 나머지 ab를 연립해서 풀어. 뭐 이렇게 해서 문제들이 바뀐 거. 그러니까 스토리를 얘기하면. 그래서 문자가 두 개인 연방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문자 개수만큼 식이 있어요. 우리가 연립해서 풀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이제 뭐 나머지 정리를 풀 때도 그렇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수 있냐 없냐를 살펴보면은 문자가 3개야. 근데 식이 2개야. 그럼 풀 수가 없지. 그럼 다른 방법을 찾겠지. 그렇게 해서 어떤 x 빼기 1의 제곱 했을 때 못과 나머지 정리해서 풀었고 뭐 이런 게 스토리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 문자 개수만큼 식의 개수가 필요하다를 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문자는 두 개인데 얘가 식은 하나야. 뭐 이런 것들 하게 되면은 얘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실수 조건이 있을 때,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가 x가 0이 될 수밖에 없고 y가 0이 될 수밖에 없겠죠. 맞아요? 뭐 이런 게 이제 부정방정식. 그러니까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없어. 그럼 다른 조건을 줘서 얘를 풀 수 있겠죠. 그래서 부정방정식에서 우리가 부정이라고 하면은 이제 값을 정할 수 없다요. 값을 정할 수 없는 방정식이어서 부정방정식인데,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얘들이 우리가 자연수 범위. 자연수 범위에서 하게 되면 얘는 이런 것들. x 더하기 y가 10이고 그때 얘가 x, y가 자연수다. 이런 조건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순서상은 1부부터 28 해서 어디까지 갈 거죠? 10은 너무 많이 5까지만 하자. 4까지만 할까? 4까지만 합시다. 이렇게 되게 되면 1, 3, x가 1일 때 y가 3, x가 2일 때 y도 2, x가 3일 때 y가 1.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순서상을 구할 수 있겠죠. 뭐가 다로? 자연수 범위.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연수 또는 정수 범위인데, 단순히 덧셈의 경우는 이렇게 될 거고, 정수 범위도 어떤 x가 인수분해가 돼. x 빼기 4랑 y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가 뭐 예를 들어 1이야. x, y가 정수래. 정수면 1이 될 수 있는 게 1 곱하기 1 또는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밖에 없죠. 정수 곱하기 정수니까 이때 나오는 순서상이 3,3 마이너스 1을 5,5 이때 나오는 순서상이 마이너스 3,3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얘가 이제 세 번째는 우리가 실수가 되는 조건. 실수에 대한 조건에서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이 이꼴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제곱 더하기 제곱이 0이 됐을 때 x가 얘가 둘 다 0일 수밖에 없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합이 0이 되려면 0일 수밖에 없으니까 x는 2고 y는 3이다. 이런 게 부정방정식. 그렇죠? 이 세 번째 이 실수에서의 문제들은 완전 제곱식 이퀄 0으로 만들 수 있으면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얘가 직접 얘를 바꾸는 게 어려울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으면 얘가 전개된 식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어쩌고 저쩌고 있겠죠. 얘를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고요. 상수함까지. 얘가 이제 x와 y가 실수였으니까 얘를 x에 대한 방정식이고, x가 실수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푸는 문제도 있겠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풀이라고 하면은 완전 제곱식 만드는 건 편해요. 얘는 워낙 편리해서 푸는 거고, 근데 이제 얘보다는 얘가 이제 우리가 문제를 좀 별 고민 없이 풀 수 있긴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도 우리가 익혀둬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약간 자연수 범위에서 덧셈에서 경우에서 부정방정식, 곱셈에서 경우에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그리고 실수 범위에서 부정방정식.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푸는 방법도 우리가 정리를 해봤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실제로 페이지 넘겨서 이거 어디 한번 봅시다. 서희와 민우의 가와이다. 각각 다른 방법 풀어보자. 이제 연립방정식에 x 더하기 y가 5라는 식이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xy 더하기 y 이꼴 9라는 식이 또 주어졌죠. 각각의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자 라고 했죠. 그럼 일단 첫 번째는 서희가 한 방법. 서희가 한 방법은 x 더하기 y가 오면은 얘가 오니까 x 곱하기 y가 4죠. 맞죠? 그럼 합이 두 근의 합이 오고 두 근의 곱이 4인 2차 방정식으로 풀면 되지 않을까? 그럼 t에 대한 방정식으로 둘게요.
두근의 합이 5니까 마이너스 5t, 두근의 곱이 4니까 플러스 4 이퀄 0으로 줘서 풀면은 얘를 인수분해했을 때 t-1이랑 t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두근이 1 또는 4죠. 그러니까 x하고 y가 1 또는 4니까 x가 1일 때 y가 4고요. 혹은 x가 4일 때 y가 1일 겁니다로 우리가 풀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거 합과 곱을 이용한 경우. 그럼 두 번째 민우가 한 방법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게 되면은 민우가 한 방법은 얘를 1차식을 얘가 2차야. 문자 두 개 곱해졌으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하자. 그렇죠? 그럼 얘는 y가 마이너스 x 더하기 5로 정리가 될 거고 그 값을 그대로 넣으면은 x 곱하기 플러스 x 곱하기 마이너스 x 더하기 5 거기다 y 대신에 마이너스 x 더하기 5 이꼴 9로 넣고요. 얘를 정리하면 x 빼기 x제곱에 플러스 5x 마이너스 x 더하기 5가 되고요. 얘 오른쪽으로 이항하면서 정리를 하면 x제곱에 마이너스 5x 그리고 더하기 4 이꼴 0꼴로 나오죠. 실제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나면은 뭐랑 똑같은 식이 나오냐면 아까 세웠던 2차 확률이랑 똑같은 식이 나오죠. 1차식, 2차식 대입했을 때 얘를 풀면 x 빼기 1이랑 x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될 거고 그때 x가 1일 때 x가 1을 여기다 대입하면 y는 4고요. 여기서 x가 4일 때 그때 y 값은 1일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애가 나올 거예요. 됐죠? 두 가지 방법. 그래서 민우가 했던 방법, 서희가 했던 방법. 서희가 했던 방법으로 문제를 푸는 형태가 의외성이 있고 저게 편한 문제가 꽤 있어. 꽤 있어. 서희가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보자. 그거고요. 밑에 13번 볼게. 2차를 좀 펴보겠습니다. 13번 문제도 보면은 1번에서 보면 얘는 되게 친절하게 인수분해를 해줬어. x 더하기 y 곱하기 x 빼기 2y가 0이라는 식이 하나가 있고 밑에 식에서는 x 제곱 더하기 2y 제곱이 12입니다라는 식이 또 있겠지. 그렇죠? 얘는 야씨 그래. 첫 번째 경우 한 학기 한 명씩이 생기는 것 같아. 잠을 너무 사랑하는 아이들. 첫 번째 경우는 얘가 0인 경우, 얘가 0인 경우, 그럼 y가 마이너스 x고, 두 번째 경우에서는 x가 2y 뭐 이런 경우 이렇게 해서 쓸 수 있겠죠. 이 경우에서는 얘를 밑에 식에 대입하면은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보니까 플러스 2x 제곱하면서 얘가 12. 그럼 x 제곱이 4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2고요. 여기서 얘를 표현하는 방법이 y가 이제 x하고 부호가 반대니까 북부 동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2로 써주는 거. 이렇게 써서 얘가 이제 북부 동순이다. 동순 뭐 이렇게 쓴 건데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x가 2일 때 얘가 이제 얘는 플러스를 먼저 쓰니까 플러스 2일 때 마이너스 먼저 썼으니까 y가 마이너스 2이거나 또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 y는 북부 동순에서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써준 거를 얘를 이 두 개를 한꺼번에 쓴 게 이렇게 표현을 한 거. 그렇죠? 보통은 우리가 연방을 할 때 그 x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y도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돼서 북부 동순 이런 게 써 있어요. 그죠? 근데 이건 뭐냐 플러스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근데 만약에 x 이퀄 마이너스 y야? 그럼 x가 플러스일 때 y는 마이너스죠. 그러니까 순서에 맞춰서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니까 복부호를 쓸 건데 이런 게 복부호고요. 복부호를 쓸 건데 그 복부호가 순서를 맞춰서 해가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게 복부호 동수. 교재 볼 때 이제 그런 말 써 있으면 이런 의미다. 기억을 하면 되겠지. 복부호 동순에서 보통 이렇게 표현을 많이 쓰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지. 이건 용어를 한 거고. 두 번째도 보면은 x 얘도 그냥 얘를 그대로 밑에 시간에 대입하면 x에다 2y 대입하면은 4y 제곱 플러스 2y 제곱이 12. 그러니까 y 제곱이 2가 될 거고요.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때 x 값이 2배가 될 거니까 x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돼서 이렇게 써주고 얘가 뭐가 될 거다? 복부 동순이 될 거다. 이렇게 써주고 이렇게 정리해서 연립 2차 방정식. 그렇죠? 시간 좀 적긴 했어. 자, 넘겨서
오른쪽 14번 먼저 볼게요. 자,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양수 K의 값을 구하라. 이런 문제. 얘들 이제 그냥 단순히 문제를 출발을 하면 그냥 해를 구하자. 해를 구하는데 얘가 1차고 얘가 2차니까 1차식에 2차식을 대입하자. 뭐 그렇게 해서 풀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칭식이니까 x 곱하기 y를 구해줘도 되는데 이것도 그게 더 복잡한 것 같아. 그러니까 1차식을 2차식에 대입을 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고요. 그 값을 그대로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은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제곱 이꼴 4로 정리. 그럼 얘를 이제 식을 쭉 정리를 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얘가 4고요. 넘겨서 정리하면 2x제곱에 마이너스 2kx 플러스 k제곱 빼기 4 이꼴 0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럼 정리하고 나면 얘가 뭐가 나왔냐면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왔고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는 거는 x값이 하나가 결정돼 y값이 하나가 결정되죠. 맞죠? 그럼 여기서 해가 몇 개 나오는데? 여기서 해가 한 개가 나오면 되는 거고 해가 한 개라는 말은 뭐라고 하냐면 중분을 갖는다 혹은 판별식 이꼴 0이다. 그렇죠? 판별식으로 바뀌어 완전 제곱식 바로 만들기 힘드니까 4분의 1을 쓰면은 얘는 k제곱에 마이너스 ac니까 마이너스 2k제곱 그리고 플러스 8 되겠죠. 얘가 0일 거다. 그러니까 k제곱이 8이 될 거고요. 우리가 구하는 k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인데 양수니까 이제 2루트 2가 답이 됩니다. 얘도 판별식 문제가 되겠죠. 연립한 후에 판별식 문제. 15번 또 볼게요. 15번도 우리가 얘도 중등 때 많이 했던 형태 문제야. 단골이야 이것도. x 더하기 y가 마이너스 1이고 ax 더하기 3y가 마이너스 5. 그리고 얘랑 연립을 할 건데 2x 더하기 y가 b고요. 그리고 4x제곱 빼기 y제곱 이꼴 7이다. 이렇게 두 개를 연립을 하자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관찰하면 문자가 4개야. 아까도 얘기했듯이 얘가 사실은 이제 문자가 4개인 연립방정은 그렇게 생각을 해도 돼요. 그래서 얘가 xy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a하고 b가 섞여서 문자가 총 4개인데 식도 4개지. 그러니까 풀 수 있어요. 풀 수 있는데 어떻게 풀 거냐? a하고 b가 없는 식을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개를 연립할 수 있죠. 요 해하고 요 해가 같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해와 여기서 나온 해가 같으니까 그 해를 여기 두 개에 대입해도 같다. 요거 두 개를 연립해서 나온 해가 이 전체 해가 되겠지. 맞죠? 그렇게 해서 요거 a하고 b가 없는 걸 연립해서 푸는 거. y에 대해 정리하면 얘는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고요.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하죠. 얘는 4x 제곱에 y 대신에 마이너스 x 빼기 1의 제곱이 7이다. 그럼 4x 제곱 빼기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꼴 7꼴 될 거고 정리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이 0이다. 인수분해가 되나 이거? 귀찮아. x 8 2하고 4 2하고 4로 쪼개면 마이너스 6 플러스 4 이거 0이 되네요. 그렇죠? 그럼 x가 마이너스 4일 때 잠깐만 문제 조건이 있나? 애가 서로 같을 때 a, b 값은 너무 많다. 너무 많은데? 두 개 나오겠네. 여기서는 이제 x가 마이너스 3분의 4일 때 3분의 4일 때 y 값이 y거든요. 여기 있죠. 마이너스 3분의 4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되겠죠. 이 두 개 값을 각각 대입해서 a, b 값 구하고 맞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x가 2일 때 y가 마이너스 3이니까 얘를 또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ab 값 구하자. 됐죠? 계산 과정 생략할게요. 이렇게 해서 구할 거다가 15번 문제 16번 부정방식 문제는 또 없네요. 이거 얘는 이제 보통은 이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2차 방정 연립 2차에서 2차 방정식 우리가 공통분 문제인데 공통분 문제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통분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는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x 빼기 1하고 x 빼기 3 이꼴 0하고 그리고 x 빼기 1하고 x 빼기 2가 있다. 여기서의 공통분을 구하라 그러면은 여기서 1, 3이고 여기서는 1, 2죠. 공통분을 구하면 x 이꼴 1이 공통분이 되겠죠. 맞죠? 2차 방정식에서. 공통분의 개념을 생각하면은 여기에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고 여기도 대입했을 때 성립을 하는 게 공통분이죠. 우리가 연립 1차에서 생각을 해봐. 연립 1차에서 x 플러스 y 이꼴 2하고 x 빼기 y 이꼴 0이 있어. x가 1이고 y가 1인 거지. 맞아? 얘가 뭐야? 여기다 대입해서 성립하고 여기다 대입하고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오. 연립 방정식. 맞죠?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오. 연립 방정식. 맞아요. 그 연립 방 공통분 문제를 뭘로 접근한다? 연립 방정식 문제로 접근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공통분 문제가 연방에서 우리가 섞여 있는 이유가 공통분이라면은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하는 x 값을 구하시오. 그러니까 두 식을 연립하시오. 같은 말 되겠죠.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으로 문제를 접근하자. 근데 문제에서 이제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야. 그냥 그 단순히 공통분을 구하시오 이럴 수도 있고 오직 하나란 말 붙을 수도 있고 차이를 문제를 봅시다. 공통분을 구할 거니까 두 식을 연립할 거예요. 연립을 할 건데 자, 이거 보게 되면은 이게 좀 번거로운 게 2차고 얘도 x하고 k에 대한 연립 방정식을 보게 되면은 얘도 2차, 얘도 2차, 얘도 2차, 얘는 1차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 인수분해 할 수도 없고 1차식도 없단 말이야. 그럼 뭘 소거해 보냐면은 이 2차식 부분을 소거해 볼게. 얘를 두 개를 빼보면은 k 빼기 2x 2x고 여기서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k 뭐 이런 꼴 되겠죠. 이꼴 0. 그럼 정리를 하면은 k-2로 얘를 묶었을 때 얘가 이제 x 빼기 1이 되는 형태로 남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경우를 나눌 수 있는 게 k가 2거나 혹은 두 번째 경우는 x가 1이거나겠지. 맞아? 연립을 했을 때 나온 게. 그럼 k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x제곱에 플러스 2x 빼기 2가 0이야. 그리고 두 번째 식도 x제곱에 플러스 2x 빼기 2가 0이죠. 두 개 연립, 두 2차 이 방정이 서로 같지. 맞아? 그럼 동시에 만족하는 해가 몇 개가 있을까? 두 개가 있겠죠. 같은 식이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 두 개, 얘가 0이 되는 x값 두 개인데 그 값이 서로 같은 방정식이니까 두 개. 이 경우는 우리가 답이 될 수 없는 거. 그러니까 단순히 연립하라 그러면 k 이꼴 2를 구하면 돼. 그렇죠? 그러면 되긴 하는데 얘가 오직 하나의 공통분이니까 얘는 해가 두 개가 돼서 될 수 없다. 그럼 두 번째 경우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1 더하기 k 마이너스 2 이꼴 0. 그럼 k가 뭐가 될 거냐? k는 1이 될 거라죠. 그럼 그때 x 이꼴 p니까 그 p 값은 1이 되는 거. 그래서 1 더하기 1이 돼서 우리가 구하는 값은 2일 겁니다. 그렇죠? 구해놓고 나서 k에다가 1을 넣어보면은 실제로 x제곱 플러스 x 빼기 2 이꼴 0이라는 식이고요. k에다 1을 대입해보면 x제곱 플러스 2x EX 맞나? k가 마이너스 1인가? 플러스 맞는데 마이너스 1 이꼴 0이고요. 이상하다. 근데 이러면 안 되는데? x에 1 넣었을 때 성립해야 되는데? 내가 뭐가 잘못
이렇게 x 플러스 1이다. 좀 이건 다시 적겠습니다. x가 이제 플러스니까 x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이거는 잘못 풀었어. x에다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 1에다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꼴 0이니까 k 이꼴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요거가 답이고요. 실제로 k에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x제곱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꼴 0 하나, 그리고 마이너스 1은 x제곱에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 하나. 그래서 얘를 각각을 풀어보면은 x 마이너스 2하고 x 플러스 1 이꼴 0이고 밑에 식은 x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0이고 공통분이 x 이꼴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매번 확인할 필요는 없어. 근데 문제에서 여기 얘가 해가 되지 않는 걸 기억하고 x가 마이너스 1일 때 k가 1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의 공통분입니다. 그렇죠? 공통문제. 그래서 오직 하나의 공통분위는 주어진 이유는 얘를 걸러내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 공통분 문제도 연립방정식의 일종이다. 해주시면 되겠죠. 부정방정식이 문제가 없네. 저기 부정방정식이 있나? 있나? 부정방정식 나중에 개념에서 라이트에서 보자. 자, 1페이지 더 봅시다. 해본 문제인데 이게 17번은 다음 식에서도 많이 나왔고 이 그림 자체가 좀 자주 나왔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곱셈50 변형에서도 나오고 이 그림 자체가 좀 정석에 있는 그림인데 문제 내기가 참 좋은 그림 중에 하나. 얘가 13이야. 저 그 지름의 길이 13이고 원의 둘레가 30일 때. 그러니까 지름의 길이가 13인 원의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가 30인 직사각삼각형에 내접해 있을 때 두 변의 길이 중 긴 변의 길이를 구해보시오. 얘를 x로 둘게요. 긴 변을 x로 두면은 얘를 y로 줄 수 있겠죠. 그럼 x 더하기 y가 여기서 성립하는 게 둘레 길이가 30이니까 30에서 13 빼서 얘가 17입니다.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올 거고요. 또 하나 여기서 쓸 수 있는 게 얘가 지름이니까 얘가 이제 외심이 되고 여기가 직각이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삼각형 성질에서. 그래서 얘를 통해서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다? 얘가 13의 제곱 169다. 이렇게 해서 두 개씩을 세울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세울 수 있을 거고, 얘가 사실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를 알면 편해. 얘가 이제 5대 12대 13을 알고 있으면은 x가 12고 y가 5다. 뭐 이렇게 쉽게 직관적으로 나오는데 얘를 이제 모른다고 가정하고 풀면은 얘를 푸는 게 얘를 직접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도 되고, 아니 얘를 좀 바꿀게. 얘를 좀 바꾸면 x 더하기 y 제곱에서 마이너스 2x의 y를 한 게 얘가 169. 그래서 이거 곱셈 변형 바꾸면 여기다 17의 제곱이면 289에서 마이너스 2xy를 뺀 게 얘가 169다. 그럼 2xy가 얼마냐? 120인가? 20인가? 120인가? 얘가 120 되겠죠? 이거 120. 그럼 x 곱하기 y가 60이다. 이렇게 나와있네요. 그렇죠? 얘랑 x 더하기 y가 17입니다. 얘를 풀게 되면은 얘를 이제 그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형태 t제곱 마이너스 17t 플러스 60 이퀄 0 써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t-12랑 t-5를 인수분해 해주면 짧은 길이가 5고 긴 길이가 10이다. 우리가 구하는 길이는 12입니다로 풀 수 있겠다. 뭐 이렇게 해서 푼 거. 아니면 여기가 번거로우면 아까도 말했듯이 대칭식 같은 경우는 얘가 딱 떨어지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이제 딱 떨어지지 않는 경우는 예를 들어 여기가 60이 아니라 59 뭐 이런 게 나왔어. 그럼 이제 근해공식에 넣어야 되겠지. 근해공식 넣는 건 안 떨어지면 근해공식 넣으면 되고 딱 떨어지면 그냥 직관적으로 구하면 되고. 이렇게까지 해서 활용까지 푼 거. 됐나요? 우리 그 1시까지 아까
질문한 오답 정리했던 문제들하고 방금 푼 것들하고 해서 1시까지 복습하고 10분 정도 쉬었다가 1시 10분에 그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테스트 볼게요. 테스트 보고 테스트 오답하고 약간 숙제 클리닉 좀 하고 그러고 기억합시다. 일단은 복습 좀 할까요? 진도는 여기까지. 그 뭐지? 그러니까 숙제 말고 아까 이제 수업 때 쭉 같이 풀었던 문제들 있죠. 그거 위주로 복습 먼저 할게. 그 질문 나왔던 문제들이 어려우니까 질문했던 거니까 그거 복습하고 그리고서 테스트 보게. 복습 시간은 좀 틀려서 모르겠으면 질문하고. 오늘 머리 빠졌네? 어떻게 물을 엄청 먹더니 TV를 가지고 어디 사고 이제 그 이상한 뜻이네? 여기 다 수익하게 있어. 이상한데 이거 왜 넣은 거야? 지금 너무 상해. 지금 그걸 삐졌나? 하는 걸 이렇게 내가 테스트를 해야 돼. 다르니까 이거 하고 안 나가지고 여기 뭐 정말 살짝 거리고 다른 안 사는 거야. 진짜 어제 진짜 맨 커피 카라멜에서 먹었어. 그 왜 이렇게 맛없냐? 맛없어. 귀엽지? 야, 할아버지 여기 왔으니까 봐. 이거 뭐야?
성인이 어디 갔어? 도망갔어?